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TX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STX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많이 나온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그쵸?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주가가 이후에, 그쵸? 증자 이후에 어느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그쵸?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좋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업황의 회복이 있겠죠. 그쵸? 기본적으로 STX는 조선주는 아니지만, 그쵸? 계열사 중에 가장 중요한 계열사예요. 조선업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STX는 원래부터가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엄청난 세력이 붙어 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주가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보시면 올해 상승폭이 10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다음이에요. 그렇죠? 에코프로가 15배 올랐는데 STX가 그렇죠? 4,000원대에서 거의 5만 원 가까지 올랐으니까 STX 에코프로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근데 그만한 모멘텀은 사실상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 것도 맞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왜 여기서 증자를 하냐고요?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증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주가 올라갈 거는 올라가는 대로 다 지켜보고, 그렇죠? 처먹을 건 처먹는 대로 다 처먹어 놓은 다음에 뭘 했어요? 증자를 탁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증자의 규모가 꽤 큽니다. 꽤 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죠, 여기. 지금 권리락 당할 것만 31%예요. 굉장히 걱정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내용부터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영자금으로, 그쵸, 290억.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250억.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물량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갑니다. 그리고 주주 배정, 그렇죠?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 인수권을 주고 돈 더 박아. 안 그러면 너네 31% 권리락 때릴 건데 31%만큼 그냥 하락 쳐맞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지들끼리 결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뭐 되게 뭐 좋아? 그쵸? 그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니 이 증자에 대한 이유가 말이 됩니까? 운영자금을 왜 주주들한테 얘기하고 지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니들이 빌려가지고 잘못 쓴 돈을 주주들한테 뺏어서 갖겠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게? 550억 정도가 됩니다. 550억 정도가. 아니 STX가 버는 돈도 아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한 상황이니까, 그쵸? 처한 상황이니까 제가 일단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하거나 떨어지는 걸 보고 반등을 생각해서 매수를 했거나 그러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쭉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은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의 이 가격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제가 상승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가격에 집중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증자에 대한 부분도요. 일단 12월 5일 날 있죠. 12월 5일 날 상장이 됩니다. 이번에 발행한 500억 어치의 그 주식이요. 12월 5일 날 상장이 되고 배정 기준일 있죠. 이게 권리락일이에요. 권리락일. 그리고 여기 0.31%, 그쵸? 31%만큼 지금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9,900원, 그쵸? 11월 7일 권리락일이 7일이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월요일 날 종가 기준에서, 그쵸? 월요일 날 종가 기준에서 주가가 31%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하기 쉽게 볼게요. 10,000원에 가지고 있었을 때 수요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31%가 빠지는 겁니다. 그럼 6,900원이 되는 거예요. 6,900원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3,100원만큼이 없잖아요. 요거는 신주 인수권으로 줍니다. 신주 인수권을 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신주 인수권을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요거 증자 받지 말고 매도하세요. 매도. 그러면 이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31%만큼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증자 받지 마세요. 요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그쵸? 내 돈을 가지고 요걸 한다? 요거 운영 자금을 한다? 자, 기본적으로 이건 주주들한테 돈을 뺏는 행동이에요. 이건 욕을 처먹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증자를 받아서 그쵸? 증자까지 받으면 그쵸? 신주 인수권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우리가 증자에 대한 그 부족한 그 금액 있죠. 31%를 제외한 그 부족한 금액을 내 돈으로 메꿔서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은 STX에서 가져가요. 그쵸? 내가 넣은 돈을. 그럼 그걸 STX에서 뭘 하느냐? 요거 하는 거예요. 운영자금하고 채무상환자금으로 쓰겠다.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쵸? 요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쵸? 즉 기술적 반등은 있다 그랬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지금 이 역배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의 폭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내가 증자까지 받잖아요. 증자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량 부담이 더 생겨요. 물량 부담이. 그래서 그런 부분 맞지 말라는 거고 차라리 신주인수권이 들어오면 신주인수권을 그냥 팔아버리세요.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여기서 나온 신주인수권도 그 매각해서 나올 수 있는 돈 일단 챙겨놓고 그쵸? 그리고 나서 권리랑 맞잖아요. 쭉 떨어져서 며칠 횡보할 겁니다. 그 구간에 차라리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게 아니면 12월 5일 날 그쵸? 신주가 들어올 때 우리는 차라리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주들한테 돈을 뺏어가는데 이걸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내용 정리합니다. 일단 상황은 벌어졌다. 그쵸? 증자 결정 났고요. 그쵸? 증자 규모가 550억 규모입니다. 실권주는 증권사에서 나머지 실권주는 다 가져갈 겁니다. 그쵸? 근데 증권사는 손해가 없어요. 증권사는.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 11월 8일 날 신주인수권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부터 거래가 될 텐데 늦지 않게 매도하셔야 돼요. 이거 매도하고 증자 받지 마세요. 증자 절대 받지 말고 그 받은 돈을 포함해서 그쵸? 그 받은 돈을 포함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되는데 그 가격대를 첫 번째 권리락일인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신주 상장일인 12월 5일까지 여기서 가격대를 찾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다시 할게요. 증자 결정 났다. 이놈 나쁜 놈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진짜 찢어 죽일 놈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쵸? 31% 권리락 확정됐고요. 그리고 권리락 받고 나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31%가 날아갈 거예요. 이 날아간 상황에서 증자 안 받는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이 나한테 들어올 텐데 신주인수권은 그냥 매각하세요. 그냥 매각하면 매각한 만큼 그쵸? 권리락 받은 것 정도의 일부분은 그쵸? 일부분은 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매각하는 쪽으로 가고 주가 빠지는데 주가 빠졌을 때는 자 언제까지 기다린다?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다린다. 이 안에 충분히 가격 찾을 수 있고요. 신주가 상장한 이후까지도 전략을 세워놔야 된다. 그쵸? 요 내용 기억하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STX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면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뭘 해야 돼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서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철저하게 기간 11월 7일과 12월 5일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은 뭐냐?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이 기간,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해야 될 거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 가져가서 하루하루 주가 체크해 가면서 가격에 맞았을 때만 내가 비중에 맞춰서 그쵸? 비중까지 다 제시를 해놨으니까 비중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T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지금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뭐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여기 DIT, 그쵸? DIT 같은 경우에 11월 3일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두산 테스나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매매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DIT 같은 경우에는 쭉 올려보면, 자, 11월 2일 날, 그쵸? 8시 51분에 진행이 된 거 보이시죠? 11월 2일 날, 정확히 11월 2일 날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이틀 연속으로 단기 공략을 했었다는 거죠. 제가 딱 DIT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DIT 어떻게 됐나요? 요날 종가 기준에서 6%에서 7%, 요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10% 정도의 수익 마감. 그쵸? 끝. 단타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한다?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매물 소화, 신고가 매물 소화. 그쵸? 끝. 돌파해서 매수. 딱 끝입니다. 정확히 여기부터 매매를 했는데, 이거 제가 뭐 장중에 뭐 시장 관련된 이 코멘트도 달고 뭐 이런 뭐 단타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공부를 계속해서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갖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0월 31일 날 보면 아시아나 IDT, 그쵸? 요것도 상한가 마감해서 1박 2일 동안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 물론 상한가 종목이 매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조, 신고가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STX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고 영상을 올리겠지만, 이쪽이 더 빠르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멘탈 먼저 잡으세요. 멘탈 먼저 잡고 어떻게 대응하고 빠져나가야 될지, 그쵸?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입장할 수 있게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번 권리락일 전, 그쵸? 11월 6일까지만 제가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서 무조건 오셔서 멘탈 잡아야 살아나갈 수 있다. 그쵸? STX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STX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살아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증자 받지 말고요. 신주인수권 무조건 매도하고 우리는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가격 전략 세우면서 기다린다. 그러면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쵸? 증자가 나오고 나면 물량 부담에 대한 가격대가 훅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쵸?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작업을 해야, 아까 전에 단기 보유 전략 보셨죠?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내용은, 자, 요거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까지도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TX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서 제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STX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